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부모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간단한 단어를 조금씩이라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어요. 일단 단어를 따라 하기는 했는데 이후에 이 아이가 과연 핑퐁 대화까지 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이 이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까지 어떻게 AB에서는 이끌고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단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으면은, 사실 음성 모방에 대한 아주 이제, 사실 이게 큰, 장벽이긴 한데, 음성을 모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 기술을 가르칠 때, 이제 특히 무발화인 친구들 가르칠 때, 이제 모방 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모방 기술을 가르치고, 소근육 운동으로 가르치고 물체를 활용한 모방들을 가르쳐주고 어쨌든 디테일한 모방 연습들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소리가 터지고 단어로 얘기할 때에도 모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따라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나 말을 따라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해결이 다 된 것 같지만 아직 아닙니다. 정말 음성을 따라했다는 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요 음성을 따라한다는 거를 ABA 언어 행동에서는 에코익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리를 이제 따라하는 단계가 왔고, 에코익으로 예를 들어 사과를 배웠습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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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그렇게 사과, 사과 따라하다가 제가 사과를 보여주고 사과라고 하죠. 그 텍스트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사과를 보여주고 이게 뭐야? 사과. 인트라버벌이 이루어지는 거고, 뭐 먹고 싶어? 사과. 랜드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 거치면서 언어는 이제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단어 수준뿐만이 아니라 어절로 말하는 연습들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답하는 거 이제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육하 원칙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이제 사실 커리큘럼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가 마스터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바로, ABA에서는 이제 청자 반응, 이제 듣고 답하는, 이제 청자 반응인데, 이제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수용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주세요 했을 때 그 카드를 좀 찝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수용 언어에 대한 연습도 계속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수용 언어들이 쌓여야 표현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 표현 언어가 또 쌓여야 자바로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실 이게 댐이 있는데 이 댐이 이제 무너져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좀 더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렇죠? 말을 아예 못하던 아이니까 말을 따라하니까. 자, 하지만 언어 행동에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많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속도가 더딘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야? 우리가 질문에 답하는 인트라버벌도 되고, 이걸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말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과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발전된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는 아이는 다양한 이 사과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 행동이 학습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거치다 보니까 더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도 인내해야 되고, 당연히 핑퐁 대화를 하면 좋죠. 근데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걷기를 배웠는데 아이한테 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뛰임을 강요했을 때 아이가 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뛴다는 행동이 재미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을 이제 배웠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어서 아이에게 강요하다 보면 말하는 행동 자체가 재미없어져 버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계별로 또 말하는 게 즐거운 활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이 더딘 과정을 어떻게 아이들을 너무 급하지 않게 즐거움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끌어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커피 빨로라고 하시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아이가 이 본인이 원하는 게 들어지지 않을 때 때를 쓰는 상황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 이 행동이 다 소리 지르기 아니면 악쓰기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소리 지르는 거 듣는 거 자체가 심장이 막 떨리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덧붙여 주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좀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 떼쓰는 행동들은 기능이 좀 분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tangible에 해당돼요. 어, 자, tangible,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달라고 이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소거법은 AB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안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 아이를 교육할 때 가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그래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잘 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얻는 거는 없어야 해요. 얻는 게 조금이라도 있거나 가능성이 보이면 그 행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일단 이 대전제를 해놓고. 자, 문제는 중재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미국에서 문제행동 중재를 많이 할 때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문제행동 중재, 당연히 뭐 감각추구. 왜냐면 이거는 중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소개를 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 감각추구도 어렵지만, 문제행동 자체만으로 봤을 때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행동들이 바로 소리 지르기예요. 소리 지르기는 사실 옆에서 들었을 때 이 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신경을 건드린다 그러죠. 감정이 갑자기 증폭되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도 있을 뿐더러, 그것보다 사실 제가 항상 어렵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때리거나 자해행동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잡으면 돼요. 못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강화받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입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도 소리는 새어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입을 막지를 못할 뿐더러 소리를 지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재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외부에서 이런 소리 지르는 행동을 중재한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가 이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남들에게 어쨌든 피해를 주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어머님들도 이게 부담감으로 당연히 작용하고, 부모님들도, 교육자들도 그것은 부담감으로 당연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가 큰 소리로 악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텐트럼을 부리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가 그 아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기 마련이죠. 물론 문제행동 중재를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교육자들은 문제행동 중재를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상황이 정말 자주 일어나다 보면 할 수가 없죠.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참 근데 그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아이는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한 A, B, C로 하면 A,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게 있었다. B, 내가 소리를 질렀다. C, 엄마 아빠가 줬다예요. 딱 밖에서 이런 디테일한 상황은 야외였고 애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런 과정들을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고 해서 애한테 뭐 해서 이번만 말 잘하더라고 줬는데 그냥 팩트만 딱 A, B, C를 구분했을 때는 아이는 문제 행동을 했고 보상을 얻었다예요. 그러면 이 행동은 무조건 다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자,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활동 반경을 좀 줄여야 합니다.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해요. 그게 저는 사실 일단 집입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라면 학교, 집. 이 이외의 환경은 일단 제한시킬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만큼은 어쨌든 엄마 아빠가 컨트롤을 하는 거니까 아이가 때를 쓰거나 울 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자, 아이가 막 숨 넘어가게 울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도 있어요. 막 숨 넘어가, 갓난 애기들이 숨 넘어가면서 울어도 결코 큰일이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소리 질렀을 때 얻는 것들은 활동 이제 우리가 제한을 당연히 시켜야 되겠고 대체 행동으로 우리가 어른의 지시를 일단 그런 행동이 펼쳐지면 안 줘요. 그리고 부모님의 지시를 따르고 간단하게 자리에 앉고 손을 잡고 저는 이제 주로 이러면 이제 토큰 보드를 사용하죠. 토큰을 얻어가면서 하나하나의 활동을 리수하고 다 했을 때 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말을 하게 해서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내가 줄 거예요. 이게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학습이 이루어져야, 그래 우리가 이거 차별 강화라 그래요. 우는 행동, 떼쓰는 행동에 절대 주지 않고 엄마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주는 이 상황. 이게 연습이 되어야 집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밖에 나가서도 컨트롤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집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활동 반경을 조금씩 넓혀 가는 거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행동이 강화돼서 고착화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 중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소리 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저도 이해해요. 소리를 지르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정말 누구나 그래요. 이 소리라는 것은 데시벨이 크게 되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필수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귀마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너무 데시벨이 클 경우에는 행동 중재를 하면서 사실 제가 귀마개를 끼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님도 만약에 중재를 하는데 이 소리 지르는 행동 때문에 감정이 너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면은 저는 귀마개를 준비하셔라. 괜찮습니다. 귀마개를 끼고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귀마개 껴도 웬만하면 말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낀 상태에서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진짜 반응을 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소리 지르는 행동, 악쓰는 행동, 텐트럼. 제가 그랬어요. 팩트는 이 행동을 해서 원하는 걸 얻는 게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소거와 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그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만 이제 사용을 하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재하기가 수월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